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국제 유가가 반등했음에도 애플 주가 부진이 지속하는 데 따라 하락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82% 하락한 25,079.62에 거래됐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0.76% 내린 2,701.5에, 나스닥 지수는 0.86% 하락한 7,139.19에 거래됐습니다. 뉴욕 유가는 오펙의 감산 가능성으로 12일 연속 하락세를 마감하고 일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2월물 WTI 가격은 배럴당 1% 상승한 56.25달러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오펙과 비오펙 산유국들이 오는 12월 정례회의에서 산유량을 하루 평균 140만 배를 줄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습니다. 지난 10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상승폭을 확대하며 시장의 예상에 부합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월 대비 0.3% 올랐다고 발표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조사치도 0.3% 상승이었습니다. 이는 지난 1월 0.5% 상승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지난 9월에는 0.1% 올랐습니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내각이 브렉시트 합의 초안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메이 총리는 브렉시트 초안 관련 국무회의를 마친 이후 내각은 브렉시트 초안에 대해 긴 시간 상세하고 열정적인 논의를 거쳤다며 협상 가능한 최고의 방안임을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정치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윤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 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과 기관들의 매수에 나섰지만요. 외국인들의 매도폭이 조금씩 커지면서 소폭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반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외국인들이 매수에 나서면서 소폭 상승하면서 670선까지 회복을 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뉴욕 증시의 3대 지수는 모두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특히나 S&P 500 지수는 5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오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이러한 시장 상황들 출발 증시와이드 1부와 함께 정확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WTI는 오늘 1%대 반등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최근 6주 동안 30% 추가 하락했습니다. 이러한 유가의 움직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탈리아는 EU의 예산안 수정을 끝끝내 거부했습니다. 이러한 유럽 리스크로 인해서 강달러 기조가 계속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시장 상황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라이브 이슈 타임에서는요. 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고의적으로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거래 정지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시장 영향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힐라코리아가 호실적과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3일 연속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투자 조언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인데요. 신한금융투자본점 영업부 곽상준 부지점장과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간밤에 뉴욕 증시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대 지수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5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오고 있기도 한데요. 애플이 간밤에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3% 가까이 하락을 했는데 애플이 10월 고점 대비 20% 정도 급락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기술주들 그리고 인터넷주 그리고 금융주까지 모두 하락세였는데 간밤에 뉴욕 증시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네, 맞습니다. 특별한 지표들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인 CPI 정도 지수가 나왔고, 이것은 예상치에서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는 정도 범위였고요. 그리고 계속 걱정을 하고 있었던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주요한 요인이 되는 물가 상승률도 10월 달에 좀 높게는 나왔습니다. 높게 나왔는데 그 부분의 핵심이 뭐냐면 에너지 가격 상승 때문에 물가 상승률이 상당히 높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전달 대비 유가의 흐름을 보면 $50대로 $70대에서 한 20% 이상 빠졌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다음번에 나올 물가 상승률치를 보면 당연히 떨어질 것이다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물가지수 나온 것은 그렇게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또 그 부분이 반영이 되고 있는 부분 하나는 바로 12월 달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보는 선물 시장에서의 어떤 퍼센테이지죠. 지난 저희가 화요일 날 봤을 때는 12월 미국 금리 인상 퍼센테이지가 약 79% 정도대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72%대까지 떨어졌거든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금리 인상할 여건이 화요일보다는 좀 떨어졌다. 그럼 무슨 말이냐? 물가 상승률이 예상치에서 이렇게 높게 나오진 않았다. 그리고 앞으로 물가 상승률이 떨어질 것이다라고 시장이 예상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치가 나왔습니다. 이런 결과치가 나왔으면 사실은 좀 좋은 시장 흐름이 나왔어야 되는데 지난 화요일에 나타났습니다만 여전히 이어서 애플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최근에 미국의 호황에 있어서 가장 크게 영향을 많이 받고 수혜를 많이 받았다, 아니면 또 그 중심에 있었다 하는 회사를 찾아서 말씀을 해드린다면 이미 다 알고 계시듯이 빵으로 대변되는 페이스북, 그다음에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이런 회사들입니다. 이것들이 결국 다 신기술, 첨단 기술이라고 봐야 되겠죠. 신기술 아니고 과거부터 있었으니까 첨단 기술의 대표 기업들인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 대한 가장 그 중에서도 핵심인 디바이스의 핵심인 애플이 중국에서 시장이 매출이 꺾일 것이다라는 예상을 계속해서 시장 심리를 누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시장을 눌렀던 것은 민주당이 집권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동안에 이제 트럼프하고 좀 격이 다른 아니면 결이 다른 그런 정책들이 나올 텐데 어디서 가장 크게 그게 부각이 될까요? 네, 당연히 은행 규제 쪽일 겁니다. 왜냐하면 오바마가 제2의 볼코르라고 해서 미국의 은행 규제를 상당 부분 가지고 왔죠. 왜냐하면 규제를 안 하고 풀어줘서 리만 사태가 나타난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규제를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은행주들이 떨어졌고, 은행주들이 떨어졌기 때문에 다우나 대형주 종목군들은 좀 떨어진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지금 오늘 나타난 미국 시장 흐름에서는 시장의 심리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 저희 한국 시장에서도 상당히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한국 시장은 가격은 충분히 떨어졌어요. 여기서 더 이상 얼마나 떨어지겠습니까만은 해외 시장 쪽에서 풀려야만 국내 시장이 풀리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계속 부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내 투자자들은 자신감을 완전히 잃었고, 그 다음에 심리적으로 완전히 다운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수급 상황으로만 이걸 돌파하기에는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요인들이 풀려야 되는데 지금 미국 시장이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 좀 부담이고요. 왜 오늘 시장이 한국 시장도 좀 부담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특별히 유로존에서 브렉시트 관련해서 이제 테레사 메이 총리가 브렉시트 초안에 국무회의에서 동의를 했고, 이것을 의회에서 통과를 하면, 승인을 하면 유럽연합과
합의가 타결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사실 10월 달 들어서면서 제일 걱정했던 부분들이 뭐냐면은 이거 브렉시트가 갑자기 제대로 브렉시트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 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유로화는 어떻게 되지? 라고 이렇게 걱정을 했고, 그렇게 되면 이제 달러 초강세가 가면서 위험자산이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시간을 좀 끌었습니다만 브렉시트가 고비를 넘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불구하고 유로화가 강세를 못 나타내고, 그래서 강달러가 지금 지속되고, 그러다 보니까 세계 위험자산이 모두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의 미국 시장 분위기는 조금 안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오늘 이 브렉시트 건을 통해서 유럽이 회복을 해준다면 한국 시장도 영향을 받을 텐데요. 오늘까지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네, 알겠습니다. 조금씩 정리를 해보자면 이 애플을 통해서도 알 수 있겠지만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결과가 조금씩 나오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민주당이 하원을 차지하면서 이 금융주들의 약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유가 이슈로 조금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가 최근 많이 하락했습니다. 6주간 30%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최근 배럴당 $100 선까지 오를 것이다. 이런 분석까지 있었는데 이런 분석이 조금 무색해집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왜냐하면 이제 공급 사이드 쪽에서 계속해서 늘어나는 공급 사이드가 있었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이제 쉐일이 계속 늘어났기 때문에 공급 쪽이 없어지고 수요가 늘어나면 $100도 가겠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결제 통화인 달러 가치가 어떻게 되냐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 감안을 안 했기 때문에 $100 얘기를 한 건데, $100가 가려면 일단 공급이 더 이상 늘어나지 말아야 되고, 그다음에 수요가 늘어나야 되고, 그럼 수요가 늘어난다는 건 세계 교역량이 늘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달러가 약세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전망들이 지금 틀린 전망이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러면 현재 상황이면 계속해서 이제 유가가 빠져서 $50 밑으로 떨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일단 쉐일의 원가 수준이 그렇게까지는 않지 않습니다. 지금 앞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공급 요인에 의해서 유가가 떨어진 것을 감안하면 그 공급의 원천은 미국의 쉐일이고, 그럼 결국은 미국 쉐일의 단가, 원가 구조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작년도에 성락할 때 더 이상 미국의 쉐일 러그가 늘지 않았던 그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40대 그가 깨지면서 러그가 줄어드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결국은 $40 내외에서 이상에서는 쉐일의 원가가 결정되고, 그렇다면 $55까지 떨어진 이 상황에서는 큰 폭의 하락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교역의 문제, 그다음에 강달러의 문제가 계속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결국 유가는 언제 일단 달러가 강세에서 약세로 좀 접어드는 상황, 그리고 무역 관련 분쟁들의 뉴스가 좀 좋은 뉴스가 올라오는 상황, 그리고 감산 뉴스가 올라오면 반대로 유가가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 그 변수들에 의해서 유가는 앞으로 움직일 것이다라는 것을 감안하고 시장 바라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유럽 이슈로 좀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부진 점장님께서 이 유럽 이슈가 우리 시장에 큰 리스크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탈리아가 예산안 수정을 다시 한번 거부를 했고, 또 오늘 브렉시트 합의에 대해서 이 영국 내각이 동의를 했지만 아직 의회 통과라는 큰 산이 남아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로화 상승은 여전히 제한적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유로화는 결국은 내년도에 강세를 보여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 하락의 근원은 지금 드라기 총재가 긴축을 할 것처럼 올해 연말부터는 확실히 금리가 올라가는 쪽으로 이야기를 할 줄 알았는데 그게 내년으로 좀 미뤄졌죠. 그러면서 약 유로가 되고 강달러가 되면서 전반적인 위험 자산이 10월 달에 거의 전 세계적으로 폭락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이제 사실은 그 측면에서 보면 이 부분은 이제 브렉시트는 큰 뉴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탈리아 예산안은 그거보다는 좀 작은 뉴스인데, 이제 조금 큰 산은 지금 넘어가고 있는 거죠. 의회 통과가 돼야 되는데, 지금 어떤 얘기까지 나온 뉴스 플로우에 보면은 새롭게 국민투표를 해서 브렉시트를 해야 되는지를 물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이니까, 브렉시트는
그 어떤 경착륙보다는 연착륙의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았는데 일단 내각을 통과했기 때문에 의회 통과까지 뭐 불가능하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산을 넘었기 때문에 유로 강세 요인이 될 것이다. 이 부분은 좀 다양한 점이고요. 이탈리아가 지금 어제 나온 뉴스가 뭐냐면은 국채를 발행하겠다라는 거죠. 국채를 발행을 더해서 자국 국민한테 국채를 팔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부분은 자기네의 예산을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국채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EU가 그 예산안을 통과시켜주지 않을 거니까 다른 수단을 강구했다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이 부분은 분명히 좀 시장의 악재는 보여주고 있을 때 그동안에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또 유로존에 있는 여러 국가들이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었듯이 이렇게 서로 간에 씨름은 하나 판을 깨지는 않았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 부분도 판을 깨는 정도 수준까지는 아닐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오늘 독일의 그 성장치나 이런 그 물가치 이쪽이 조금 떨어진 게 오히려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유로에서 제일 크고 중요한 나라, 산업의 중심인 나라가 독일인데 독일이 인플레이션이 좀 세게 나와야만 이제 유로화 가치가 더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유로의 금리를 올리고 이렇게 될 것인데요. 이 부분이 지금 잘 작동을 안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정말 독일이 그 물가가 많이 오르고 이렇게 문제가 된다면 굉장히 좋아질 거예요. 근데 그 부분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아서 지금 오늘 시장을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을 정리한 상황에서 보면 한국은 이제 삼성바이오가 이제 거래가 안 되지만 다른 바이오 주식들한테 악영향을 미칠 것은 뻔한 사실이고요. 물론 그것이 상패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실제로 이런 회계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상장 폐지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다라고 보지만 그것들을 시장에서 인식하기 전까지는 예를 들자면 제약바이오 업종은 좀 압박 요인이 될 거예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보면 오늘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의 마무리는 조금 한국 시장 입장에서는 조금 좀 부담스러운 마무리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이슈 모두 살펴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본점 영업부 곽상준 부지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국내 시장 쟁점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 타임인데요.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이재광 이사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분위기도 왠지 좀 쉬워 보일 것 같진 않습니다. 분식회계 이슈까지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자, 오늘도 또한 아주 중요한 날이죠. 그동안 10여 년 동안 우리 공부했던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우리 청소년들, 대학 입시를 앞둔 학생들이 오늘 대입 수능 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모두 만족한 결과를 얻었으면 아는 것은 틀리지 말고 모르는 것은 찍으면 모두 다 맞는 그런 행운이 같이 그 학생 수험생들에게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작합니다. 자,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겨울을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요. 아직까지 다행스럽게 이렇게 한겨울의 추위는 아닙니다만 앞으로 추위가 더 몰아닥칠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명한 사실이죠.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최악의 상태는 벗어난 것 같지만 여전히 넘어야 할 산, 넘어야 할 고비를 너무나 많이 남겨놓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속담에도 보면 참을인 자 세계면 산인도 면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은 주식시장은 좀 더 때를 기다리라 하는 신호를 계속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께서도 조급함은 화를 자초할 수밖에 없죠. 그래, 조급함은 좀 버리시고 좀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접근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급할수록 돌아가야 되죠. 계속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손실이 너무 커.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벌써 11월 중순입니다. 12월 중순 이후에는 이제 연말 크리스마스다 해가지고 납해다 해가지고 거의 엔딩을 하죠. 끝납니다.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 기간으로 보면 한 달 남짓 그리고 거래일수로 보면 20일 남짓을 남겨놓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좀 더 조급해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한 번 더 기다리는 이런 여유로움이 한층 더 요구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이슈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 증선이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고의적으로 분식회계를 저질렀다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거래 정지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일단 바이오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좀 걱정이고 이어서 오늘 보니까 공정위가 이건희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런 소식까지 전해져 오기도 했습니다. 시장에는 좋은 영향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결국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결국은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이 났습니다. 저는 다른 건 잘 모릅니다. 정치적인 것은.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저도 정당이 있다. 지지하는 정당이 있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증권당이다 하는 말씀 드렸죠. 증시를 떠받쳐 올려주는 분들, 증시에 긍정적인 요인을 비치는 분들 다 저는 같은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내부적인 거 분식회계를 했느냐 마느냐. 그런데 대한민국의 정의가 흔들린다는 것은 좀 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정권이 바뀌고 나서 1년 반 만에 그렇죠? 잘못이 없었던 것이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감리를 신청해서 이거는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여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분식회계했다는 것이 증선위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대표이사를 해임하라. 과징금 80억 원을 내라. 그리고 검찰에 고발하는 조치를 의결을 했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오늘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매매 거래가 정지가 됩니다. 그래서 상장 적격성 실질 검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과연 상장 폐지를 해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가 이제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 달 남짓 매매 거래가 정지될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지 않아도 셀트리온 사태로 인해서 어닝 쇼크를 발표했던 실적 악화로 인해서 우려됐던 이 제약과 바이오 업체들이 다시 한번 좀 더 위기 상황으로 치닫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지난 10월 달에 코스닥 시장에 폭락을 이끌었던 국내 주식시장의 투자 심리를 악화시켰던 이 제약과 바이오 사태가 다시 재현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대두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차바이오텍의 그 감사의견 한정 소식, 그리고 네이처셀의 주가 조작 소식, 그리고 또 하나 바이오 업체의 전반적인 테마 감리를 착수하겠다는 소식으로 인해서 이 제약과 바이오 업체들이 급락을 했는데요. 이번 셀트리온과 이 삼바 소식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움츠러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대두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약과 바이오 업체의 단기적인 악영향은 불가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물론 상장 폐지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저도 예상이 됩니다. 이미 증선에서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미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언급을 해드렸죠. 대우조선해양과 한국항공우주 사태에서도 보시다시피 분식회계만으로 상장 폐지 결정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상장 폐지는 되지 않는 수준에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사측에서도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지. 지금 사측에서도 행정소송을 불사하겠다. 그래서 적법성 입증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하는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따라서 그 점을 감안해 본다면 이 삼바 사태로 인한 제약과 바이오 업체들에 대한 투자심리 유치는 불가피하지만, 그러나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갖고 있는 개인 투자분들께서는 그렇죠, 상장 폐지 수순으로 들어가기에는 그렇죠, 아직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고 그 사태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도 좋은 흐름을 가져가는 종목이 있습니다. 휠라코리아인데요. 이 3분기 호실적 그리고 실적 개선 기대감에 3거래 연속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 증권사 리포트를 좀 찾아보니까 65,000원대까지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연초 16,000원대의 모습을 보였던 것이 55,000원입니다.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진단이 나오면서 최근과 같은 침체 양상 속에서 고점 대비 30%, 40%까지 하락하는 이런 약세장 속에서 독야청청하는 종목이 있죠. 휠라코리아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익히 들어보시는 그런 종목이죠. 어글리 슈즈라고 해가지고 디스럽터 2, 이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오히려 해외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는, 그래서 전 세계 시장에서 약 1,000만 족 정도를 판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고요. 4분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도 매출과 순이익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이렇게 리포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당분간 호실적 지속에 따른 긍정적인 영향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면서 주가도 사상 최고치 신고가 행진을 벌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만 벌써 300% 이상의 주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고 이 약세장 속에서 빛을 더 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가 생각이 됩니다. 더욱이 지난 13일 날 MSCI죠.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에서 신규 종목으로 편입한 3종목이 있습니다. 필라코리아,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또 하나는 포스코캠이죠. 따라서 이 MSCI 신규 지수 편입, 종목으로 편입됨에 따라 이 또한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주가에 더욱더 강한 상승 탄력도를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 여기서 투자자분들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악재가 현실화됐을 때는 그 악재가 이미 주가에 소멸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아무리 큰 호재라 하더라도 그 호재가 발표되고 회재되기 시작하면 그 호재에 대한 약효는 시장에서 상당히 희석됩니다. 따라서 이 휠라코리아가 여전히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있습니다만 상승 탄력도는 앞선만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실적은 좋으나 지금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그렇게 악화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도 물량도 추대할 가능성도 이제는부터는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과거와 같은 상승 탄력도를 지속시키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점 또한 투자자분들께서 한번 체크해볼 그런 사항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상승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장에서는 어떤 전략으로 좀 접근을 해보면 되겠습니까? 네, 오늘 새벽 그날 뉴욕 증시의 모습을 보면은요 경제 지표는 긍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도 뉴욕 증시는 빠졌습니다. 애플의 실적 악화 우려감이 전반전 기술주 쪽의 투자 심리를 악화시키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여전히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에 대한 부담감이 여전히 상존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어필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계속해서 하락 행진을 보이고 있는, 물론 오늘 새벽에 끝난 유가는 좀 반등을 줬습니다만 여전히 유가도 그렇죠 저점이 붕괴되면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 또한 세계 경제에 대한 부담감입니다. 더군다나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이제 해결의 실마리를 풀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최대의 소비국 중에 하나인 중국도 중국의 국민들도 지갑을 닫고 있다고 합니다. 이 또한 불안감으로 작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세계 경제 대통령이라 할 수 있는 제롬 파월 의장이 넬라스 연방은행에서 연설을 조금 전에 했죠. 우리나라 시간으로 조금 전 8시경에 연설을 했는데요. 금리 인상은 지속적으로 될 것이다.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비를 하라. 그리고 미국 경제는 그래도 좋은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행복하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제롬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었는데 특이한 점은 없었습니다만 여전히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어필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역시 미국 금리 추가 인상에 따른 일부 신흥국들의 자금 이탈 가능성은 여전히 상존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1월 말일에 있는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 소식, 그때까지는 이 11월 달도 녹록치 않은 그런 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CPI와 소매 판매 2분기 GDP 역시 계속해서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유럽도 마찬가지죠. 이번 주에 3분기 GDP가 나오고 있고 CPI 발표 계속해서 주시하시는 이런 체크 포인트 한번 계속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투자 전략입니다. 이미 제 방송을 꾸준히 들으셨던 분들은 느끼실 겁니다. 오늘도 아닙니다. 아니란 얘기는 뭐죠? 보수적인 투자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보수적인 투자 전략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적어도 절반 이상은 현금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현금이라는 종목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절반 이상. 초보 투자자분들은 하지 마세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반찬값 벌러 들어갔다가 기둥뿌리가 뽑히는 장이 지금의 장입니다. 눈으로 보면 여기서 샀다가 여기서 팔고, 그렇죠? 오전에 샀다가 오후에 팔고, 그죠? 눈에 보입니다. 오늘은 장은 10시에 시작하죠. 10시에 시초가에 샀다가 11시에 팔고. 눈으로는 보입니다. 그리고 이 약세장 속에서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휠라코리아처럼 사상 최고가, 신고가 행진을 벌이고 있는 종목 틀림없이 있습니다. 상한가 들어가는 종목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시장이 침체되고 있기 때문에 상승한다 하더라도 상승의 연속성이 결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가는구나 하고 들어가면 역시 단기 고점에 물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본인의 능력이
초보 투자자 수준이라면 대다수의 투자자들이 그럴 겁니다. 한 발 뒤로 물러나서 쉬시기 바랍니다. 현금도 종목이다 하는 말씀 이미 드렸죠. 나는 아주 안전한 종목에 투자하고 있어. 이런 여유로운 마음으로 접근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전히 보수적인 투자 전략을 유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종목은 철저하게 특화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목표 수익률 짧게 잡아가는 그런 전략으로 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위기가 깊으면 깊을수록, 고통이 심하면 심할수록 그 다음에 오는 기쁨은 배가 된다는 것은 주식시장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것이 다음 주가 될지, 다음 달이 될지, 아니면 내년 초가 될지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장이 추가 하락을 보여서 조정을 보인다 하더라도 지난 10월 말에 찍었던 저점이 붕괴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코스피 시장으로 본다면 2100포인트부터 2000포인트 사이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이런 소강국면, 기간 조정의 모습이 예상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그 점을 염두에 둔 가운데 매매 전략과 투자 전략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결론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식 투자하시면서 속상한 적이 많죠. 그 이유가 뭘까요? 주가가 다 하락할 것 같아요. 주가가 하락할 걸 예상한 상태에서 주가가 하락하면 속상하지 않습니다. 속상한 경우는 이거죠. 나는 이게 시장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하고 종목이 올라갈 걸로 생각했는데 빠져. 이때가 속상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분들이 주가가 하락할 것이고 조심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내 종목은 괜찮겠지. 내가 선정한 종목은 가겠지. 이런 안일한 마음. 이런 너무나 객관적성이 결여된 주관적인 마음만 버리신다면 이 장 그렇게 어려운 장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장마다 꼴뚜기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수익보다는 그렇죠? 안전에 최선을 다하는 자기 자신, 현재의 자산을 지키는 데 주력하는 그런 매매 전략과 투자 전략이 한층 더 요구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답답한 걸 찌조하면요. 이렇게 뾰족하게 한번 하시고요. 기지개도 한번 쳐시고 이번 주말은요. 다소 날씨가 쌀쌀해진다고 합니다. 주변 산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산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가을의 정치 이제 곧 마무리 많습니다만 그죠? 늦가을의 정치를 한번 돌아보면서 한번 마음을 순화시키는 정화시키는 그런 시간으로 이번 주말 한번 세워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장 하나 조금 살펴보고 갈 텐데요. 이 사이클을 이기는 장이 없다고 최근 10년 동안 미국장이 계속 상승세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문가들은 이 사이클이 모두 끝났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미국 증시가 약세장에 진입을 했다. 이런 분석까지 좀 이어지고 있는데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주 정확한 질문이신데요. 미국장 10년 동안 상승입니다. 지난 2009년도에 다우지수가 얼마였냐면요. 6,400포인트대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만 10년 동안 계속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종가,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의 종가가 25,000포인트입니다. 엄청나게 상승을 했죠. 거의 3배 가까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3배가 뭡니까? 6,000포인트대면 4배 가까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자, 미국 시장이 완전히 거꾸로졌다. 추세가 이탈했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고점에 대한 논란은 거듭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이번에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이 아주 최악의 상태로 불발로 그칠 시에는 오히려 살벌한 올 겨울이 예상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추세가 이탈되지 않았습니다만 세계 경제를 이끌고 있는 미국 시장이 추세가 이탈된다면 국내 증시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 겪을 수 있다는 점 아주 중요한 우리 앵커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도 그거에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그 시기에 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점 또한 역시 체크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고 그리고 미국 시장도 보면은요 오늘 새벽에 뉴욕 증시에서 그게 확연하게 나타났습니다. 경제지표 괜찮아요. 그리고 파월 의장의 연설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주가는 못 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 시장도 어제와는 다르다 이거죠. 지난달과 지금과는 다른 모습을 시장 자체가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제까지는 호재성 재료에 민감한 장, 악재는 묻히고 자그마한 호재에도 장이 크게 움직이는 장이었다면 이제는 미국 시장도 오히려 악재에 민감한 장이 되고 있다는 점,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점. 아마 미국 시장도 빠르면 다음 주, 늦으면 다다음 주 정도에는 윤곽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다시 한번 거대한 변곡점에 지금이 놓여 있다는 점. 제가 이 다음 주 이 점을 언급해 드리려고 했는데 아주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미국 증시가 거대한 변곡점 앞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연구소 PIB센터 이재광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장에서 가장 큰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일보 박유라입니다. 수능일인 오늘 입시 한판 없겠습니다. 다만 큰 일교차에 주의하셔야겠는데요. 한낮에는 15도 안팎까지 올라 온화하겠지만 수험장을 찾는 아침 시간, 또 시험을 마치는 저녁 무렵에는 기온이 10도 이상 크게 떨어져 추워지겠습니다. 얇은 옷을 여러 벌 겹쳐 입으셔서 때에 맞게 옷차림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파는 없지만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특히 서쪽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한때 나쁨 단계까지 오르겠는데요. 시험을 치는 동안 수험생들에게 마스크 착용이 허용된다고 하니까요. 호흡기가 약하다면 마스크를 챙겨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시각 위성 영상입니다. 대체로 맑은 하늘을 보이고 있지만 서쪽과 경북 내륙을 중심으론 안개가 짙게 낀 곳이 많습니다. 아침까지는 차간 거리를 넉넉히 두고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중국 북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막다가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아침에는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얼 정도로 다소 춥지만 한낮에는 온화하겠습니다. 동해안 차츰 구름의 양이 늘겠습니다. 낮 기온 속초 14도, 강릉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 맑은 하늘이 보이다 낮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낮 동안 광주 16도, 부산 17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대체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부터 주말 사이 곳곳으로 비 소식이 있는데요. 전남과 경남, 강원, 영동,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갈수록 기온이 점점 떨어지면서 겨울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수험생분들 좋은 결과가 있길 응원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